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9일 수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남은 대선, 한인들 관심 뜨겁다는 제목의 한국 대선 관련 소식이 오늘의 탑기사입니다. 기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할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서두를 시작으로 다음 달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통일 외교 정책부터 경제, 사회, 복지 정책까지 현 정부의 진보적 기조가 향후 5년간 지속되느냐, 보수 성향으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할 가늠자라면서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을 포함해 워싱턴 정가까지 한국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연방 정치권이 계속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봄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지만 공화당이 인프라 예산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반대하면서 줄곧 공전돼 왔는데요. 인프라 예산 법안은 통과됐지만 12개에 이르는 예산 지출 부속 법안이 걸림돌로 작용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번의 임시 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해왔는데 그나마 마지막 임시 예산안마저 오는 18일 자정에 종료되면서 이때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 지출이 동결되면서 곧바로 셧다운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방의회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2주간 휴회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10년 전 $100 가치는 현재 $78. 최근 10년 사이 워싱턴 지역 물가가 27.3% 인상돼 임금이 평균 인상률에 미달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BLS의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워싱턴 지역 물가를 조사했더니 2010년 당시 $100 가치를 2021년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1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연봉 10만이 아니라 7만 8천 달러 근로자로 격화되는 것이죠. BLS 발표에 의하면 2021년 버지니아 물가는 팬데믹 공급 사태 등으로 역대 최고치인 5.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면으로 넘어갑니다. 워싱턴 스나이퍼 사건 재심 개시. 메릴랜드 대법원이 2002년 워싱턴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워싱턴 벨트웨이 스나이퍼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인 리 보이드 말보에 대한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말보는 지난 2006년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 6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6회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말보는 또 한 명의 주범과 함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10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함께 살해를 한 한 명은 지난 2009년 버지니아에서 사형이 집행됐고 사건 당시 17세였던 말보는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조건이 없는 종신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메릴랜드 의회는 작년 미성년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성사시키긴 했지만 소급 입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주정부 측의 검사가 주법에 따라 20년 후 판결 조정을 통한 가석방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 원한다면 한국 실버 아파트 골든 리빙. 한국과 미국의 장점만을 살린 한인을 위한 한국 실버 아파트 골든 리빙이 메릴랜드 콜럼비아에 생겨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식으로 된 식사가 제공되고 한국 TV, 영화관, 미용실, 재활센터 등의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시대적 배경과 환경, 문화의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외롭지 않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버지니아 임신 20주 이상 낙태 금지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버지니아 의회가 본격적으로 임신 20주차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집안 단속에 나섰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닉 프레이타스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낙태 전 24시간의 대기 기간을 가져야 하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 질병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을 당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낙태 규제를 요구해 왔었고 영킨 주지사도 낙태 규제를 주장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임신 3기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양당 모두 이탈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이어집니다. 연방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 연방하원의회가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김 하원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한국도 취업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에퀴리 부자주택 24%.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이 에퀴리 리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퀴리 리치는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시가 100만 달러 주택의 남은 모기지 잔액이 40만 달러라면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40%로 에퀴리 리치에 해당합니다. 모기지 융자 분석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택의 24%가 에퀴리 리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택의 에퀴리 리치 주택 비율 28%에 비하면 워싱턴 지역 주택 에퀴리 상황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동물원 플라밍고 67년 살다 죽어.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동물원의 플라밍고 암컷 베티가 67년을 살다가 최근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플라밍고의 평균 수명은 26년인데 비해 2배 이상 생존한 것인데요. 베티는 다른 암컷들의 알을 입양해 부화시키고 사회성이 부족해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어린 플라밍고를 살뜰히 챙기며 어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기사는 동물 세계의 모성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모니파 맥라이트 교육감 임명.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신임 교육감으로 모니파 맥나이트 박사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감을 여성이 맡는 것은 최초인데요. 현재 임시 교육감직을 맡고 있는 맥나이트 박사는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후 교육청 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옆에 보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협박 처벌 수위 높인다. 메릴랜드 주의회가 이번 정기의회에서 공무원 협박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건강 업무 관련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협박할 경우 최대 90일 징역형, $5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직업 공무원을 향한 협박과 증오가 크게 증가한 것이 법안 상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존엄사 법안 추진. 메릴랜드 하원의회가 존엄사로 알려진 의사조력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6년 연속 상정해온 쉐인 펜더그래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는데요. 최근 메릴랜드 지역 여론조사에서 존엄사 찬성 비율이 69%에 달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 같은 경우는 공화, 민주, 양당이 치열한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반면 이 존엄사는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어 우려를 부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 연방 상원 불출마 선언. 레리 호건 주지사가 공화당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공화당 내부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크리스 반 홀렌 연방 상원의원에 맞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물을 이뤘었지만 정작 호건 주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2024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9일 수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